조치원에 있는 육군 603 항공대입니다. 로타턴! 응급 호송 헬기가 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발생 위치는 철원의 3사단, 약 220km 거리입니다. 헬기에는 야간과 악천 후에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첨단 항법 장치는 물론 첨단 응급처치셋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군의관을 태운 뒤 헬기는 다시 전방으로 향합니다. 유격 훈련 도중 쓰러진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혈액순환은 회복됐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3사단 도착 3분 전입니다. 응급 호송 헬기는 약 20분 만에 3사단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하겠습니다. 대기 중이던 환자가 신속하게 헬기로 옮겨집니다. 환자는 호흡곤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하는 동안 헬기 안에서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수도병원 보입니다. 수도병원에 착륙하겠습니다. 경계, 앰뷸런스 클리어. 예, 앰뷸런스 확인됐습니다. 도착 시간에 맞춰 수도병원 헬기 착륙장에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부터 수도병원 후송까지 걸린 시간은 45분. 대한민국 국군의 생명전선, 군의료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군 의무학교입니다. 주한미군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는 것일까요? 이곳은 한국군 최초로 문을 연 세이브센터입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예. 야간 상황을 부여할까 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그래서 너무 또 깜깜하면 좀 처치하는데 제한이 되니까 이 헤드랜턴은 한 개씩 줄 거거든요. 예. 오늘 교육 참가자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에서 1차 응급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요원들입니다. 미군에서 쓰는 또 체스트 실링 하는 겁니다. 체스트 실이라고. 이것도 이제 우리도 차후에 보급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24시라고 그런 상태에서 갖다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동적으로 피는 나오고 에어는 더 이상 안 들어가게. 꽉 조개면 펄스가 피가 안 통하잖아. 브리딩이 안 되죠. 이게. 한미 합동훈련은 미군의 응급구조 시스템과 비교하며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훈련은 전장 시뮬레이션. 한국군과 미군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Partners. 전장 시뮬레이션은 전장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의실 바로 옆이 전장인데요. 여기저기 부상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보통 마네킹이 아닙니다. 부상의 종류와 정도를 컴퓨터로 설정하면 실제 인체와 유사한 증상을 연출하는 고가의 시뮬레이션 장비입니다. 드디어 훈련이 시작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의무 요원들이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의무병들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슴에 총상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상자들 중 먼저 치료해야 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네킹이 아닌 실제 병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무병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장치지만 의무병들은 진지합니다. 총성이 요란한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의무병들은 처치 후 기록을 합니다. 네, 환자의 상태를 나중에 저희가 처치하고 난 다음에 와서 봤을 때 누구든 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만! 원마리 가만! 에이 앰프테이션! 토니킷! 뭐가 없어요? 토니킷이 없어요. 전장 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전에서의 의무 지원 능력과 팀워크를 키워 실전 상황에서 빠른 처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주어진 10분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게임 오버. 10분의 시간은 짧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Definitely puts your skills into perspective on how you've been trained and how you react in, most catastrophic of situations. Especially with the night outs, it made it more difficult to see, so you really had to work together to accomplish the mission. It was worse because they would yell at you and stuff while you were doing it, like screaming at you to make you get all frazzled and everything, so yeah. 처음이라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잘 도와주셔서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실전 상황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반성하게 됐고 좀 더 교관님 말씀 더 잘 듣고 더 많이 배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소 입소 3주차 15km 행군. 훈련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훈련이죠. 일수대 화이팅! 화이팅! 일소대 화이팅한다! 화이팅! 화이팅! 다시 화이팅! 화이팅! 훈련병들은 씩씩하게 파이팅을 외치지만 교관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훈련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장 같은 거는 단독 군장이라서 이렇게 요대만 차고 다니고 또 약 같은 거 진단해 주시고 진통제도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행군 중 돌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행군의 후미를 뒤따르던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훈련병 한 명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문장을 메고 이동하다가 오르막길을 올라오면서 약간 좀 체력적으로 좀 부딪히는 걸 좀 느껴가지고 보고를 해서 지금 발생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지금 힘든 게 뭐냐? 저 지금
어지럽고 숨쉬기 힘듭니다.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겠지? 예. 응급구조사는 훈련병이 더 이상 행군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한번 쉬고 오는 길부터 힘들었습니다. 지금 15km 행군 중에 가호흡 환자 한 명 생겨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지금 이동 중에 있다. 과호흡이란 심신의 스트레스로 호흡이 빨라져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10분 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입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실로 옮깁니다. 편하게 한번 누워볼까? 지금도 숨 쉬는 거 많이 불편하니? 지금도 좀 불편합니다. 아, 지금도 좀 불편해? 가슴 불편. 응급실 간호장교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오르는데 갑자기 몸이 어지럽고 과호흡은 심하면 정신을 잃는 상태까지 갈 수 있지만 다행히 환자는 안정을 취하면서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전도와 혈압, 맥박 등의 수치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은 응급환자 외에도 훈련병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감기와 경미한 증상 등도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7일에 입대했습니다. 감기 기운도 있었고 약간 가슴 통증도 있어서 외진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군의관님께서 굉장히 면밀하게 봐주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부터 기침이 심해졌다는 이 훈련병은 연대 의무실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지구병원으로 오게 된 경우입니다. 숨 크게. 약을 좀 지어줄 테니까 약 잘 챙겨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만약에 약 먹고도 증상 호전 없으면 그때 한번 다시 오면 되겠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 훈련병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질환이든 훈련병들은 바로 군의관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은 훈련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될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종합병원 수준의 첨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에게 군대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군병원은 더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 병원의 간호장교 이정은 대위는 이런 훈련병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생제 먹으면서 설사는 안 하니? 네, 설사 안 하고 안 하겠어? 죽 먹고서 배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 네. 죽 좀 먹고 괜찮아지면은 그 다음부터 일반식으로 바꾸자? 네. 보통 사회에서 군대 와서 아프면 많이 서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병원에 와서 간호장교님들이 좀 잘 챙겨주고 하시니까 서러운 것도 별로 없고 아픈 것도 빨리 치유되고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와서 느껴보니까 간호장교님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잘 배려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잘 챙겨주셔서 약도 제때 잘 먹고 회복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퇴원을 앞둔 훈련병의 가족이 면회를 왔습니다. 이제 누구 오시라는 분 없어?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있으면
씩씩하게 가라고 보냈더만. 그러지. 아파가지고. 그러지.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도 몰랐어요. 한 달 뒤에 볼 줄 알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다 알려주셔. 근데 지금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 말씀까지 다 해주시고 군대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아빠 때보다 이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훈련병 신분이기 때문에 전화나 면회가 불가능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환자들한테 좀 제공을 해주려고 병실에 전화기도 많이 설치하고 면회도 매일매일 가능해서 우리 훈련소 지구병원을 찾는 가족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전방의 겨울은 더욱 춥습니다. 전방부대 군인들이 철책 경계 근무를 위해 교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배치받았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전방에서의 사고는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일상적인 근무 상황에서의 부상입니다. 경계 근무 중 의무병이 들 것을 들고 옵니다. 병사 한 명이 발목을 접질린 것 같습니다. 일단 얘들부터 옮겨. 야, 너희들은 그대로 근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 의무병이 즉시 부상 부위를 붕대로 고정시키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하지만 부상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상병은 인근 사단 의무대로 후송돼 정밀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상태에 따라 바로 상급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합니다. 국군 수도병원에 응급 환자가 헬기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펄스가 점점 약해지면서 느려지고 멘탈이 좀 떨어지고 AED를 한번 쳤어요. 전방의 부대에서 후송되어 온 이 환자는 행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후송 도중 다행히 의식은 돌아온 상태입니다. 어지러운 건 없어? 멍해? 좀 더 크게?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네. 하다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유격 입소행을 하다가 원래 호미에서 후임들 좀 도와주고 있다가 그 처진에는 인원 몇 명 가길래 좀 메꾸라 그래서 좀 메꾸려고 제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힘이 들어서 그때부터 살짝 내릴 때 의식이 떨어진 상태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환자의 최초 응급치료를 맡았던 사단 의무대의 군의관이 지금까지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는 맥박과 호흡은 정상이지만 혈압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외국 병원 아니? 아니요, 수도병원 이야기. 그래. 외국 병원? 여기 어딘지 알겠지? 의식 소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 며칠이야? 네, 시계가 없어. 며칠이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한 10월. 그래.
다행히 의식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재발할 우려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두부 MRI에 이어 심장 초음파까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는 부교감 신경의 일종인 미주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 실신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젊은 병사한테서 자주 일어나는 그 미주신경성 실신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좋아졌다 하더라도 저 병사가 그 상태에 다시 한번 처할 수 있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발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숨은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2대뿐인 3D MRI도 그중 하나인데요. 약간 당겨봐. 자, 그 상태로 유지하고, 이제 눈 감아. 눈 감고 절대 머리 움직이면 안 돼. 이 장비는 영상 해상도가 뛰어나 근골격계, 복부, 척추의 질병 등을 조기에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국군수도병원은 25개 진료과에 130여 명의 전문의를 두고 대학병원의 교수를 초빙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병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 부상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크림도 못 지운 채 응급실로 실려온 이 환자는 근무를 나가려던 중 차문에 손가락이 끼었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일부가 떨어졌을 정도로 부상은 심각해 보입니다. 검사 결과 손가락 뼈 끝이 떨어져 나가 있고 금이 가 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응급의학과장이 또 다른 손가락 부상 환자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취할 건데 마취할 때 좀 뻐근하게 아플 거예요. 손가락을 베인 이 환자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군병원에서 봉합수술 받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군병원에는 이렇게 세심하게 봉합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밤 11시. 응급실에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지금 딱 눌렀을 때 아프다고 하는 데가 딱 맹장이 있을 만한 위치거든. 배 열어버릴까 그냥? 그럼 안 되겠지? 뱃속을 좀 봐야지, 그렇죠? CT랑 나머지 검사 좀 하고 어떻게 할지 봅시다. 수술이 결정되자 병원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군인들이 이제 활동 많이 하고 훈련 많이 하니까 좀 배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좀 참고 있다 보면은 좀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치료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수술하고 항생제 쓰고 그러면 되거든요. 많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이제 입원 조치한 다음에 저희가 수술 진행을 할게요. 대전에 있는 환자의 어머니에게 자세히 상황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뒤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환자는 충수돌기에 염증이 많이 진행돼 하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급성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할수록 환자한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오래 기다리는 경우에는 이제 천공이 될 수가 있고 복막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환자한테. 민간 병원에 비해서는 좀 군에서는 조금 더 빠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아파도 금방금방 그 군의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는 좀 빠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국군 수도병원으로 또 한 대의 헬기가 착륙합니다.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뭐야? 그냥 좀더 중요합니다. 투여하고 그럼 집 주변에 좀 지켜보고 이렇게 경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공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행군 중에 의식 초실이고 최초 이동하던 중에 시저 라인 모션이 있었고 카디악 어레스트 한 차례 있었습니다. 혈압 호흡이 괜찮고 심정지 상황에서 현장 군의관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내 말 들려? 1분 만에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몰아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네네네. 내 말 들리니? 응? 네, 의식이 환자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제가 랜턴으로 계속 얼굴 보고 있었는데 사이노시스랑 그리고 경동맥 촉지 안 되는 동규야 다시 한번 말 들리면 2번 깜빡깜빡. 이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됐어요? 심전도에 나타난 맥박은 67. 조금 낮긴 하지만 정상 범위입니다. 문제는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뇌 손상입니다. 응급실 진료진은 환자의 신경학적 뇌 손상을 막기 위해 다음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진정제를 맞고 환자는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환자가 잠든 사이 의료진들은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뇌 손상을 막기 위한 저체온 요법입니다. 대여섯 명의 응급실 스태프들은 꼬박 밤을 새우며 저체온 요법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심장이 멈추면 저산소증이 오고 그 저산소증이 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을 받지만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머리 쪽으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2차적으로 뇌 손상이 되게 많이 오게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환자를 저체온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뇌 쪽으로 가는 그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2차적인 손상을 막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치료 자체가 추후에 앞으로 더 일어날 뇌 손상을 막아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환자의 나이는 이제 겨우 20살. (32.8도까지) 떨어뜨린 저체온 요법이 이 청년의 의식을 온전히 되찾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힘이 많이 없어? 네. 운동을 좀 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해주는 거 봤지? 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일 없고 그냥 이 침대 안에서만. 숨 쉬는데 불편한가? 가슴 아픈 거? 음식 전혀 없어? 오게 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흥분하다가 오르막길이었는데 올라가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구토 증세도 조금 있고 어지럼증 조금 생겨가지고 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누워져서 그때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정희병은 뇌파 검사와 두부 MRI, 심장 초음파 검사 등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심정지 시 빠른 대응과 2차 뇌 손상을 막기 위한 저체온 요법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병의 담당인은 수도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성순 박사입니다. 김성순 박사는 순환기내과에서도 부정맥 쪽 최고 권위자로 세브란스 병원 퇴임 후 초빙해온 분입니다. 괜찮아? 예, 지금 괜찮습니다. 너 그때까지 괜찮았고. 예, 그때까지. 저녁 잘 먹었어? 예, 잘 먹었습니다. 더웠니 그날이? 아닙니다. 추웠습니다. 추웠어? 예. 땀 많이 흘렸어? 예, 땀은 많이 흘렸습니다. 아주 많이 흘렸어 그날 특별히?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평상시처럼 흘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빠지네.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 김성순 박사는 정의병의 심전도 그래프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정의병의 경우 김 박사의 판단은 맥박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의식 소실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넌 뭐 했어? 사회에서. 레크레이션 일했습니다. 레크레이션? 예. 강사야? 진행 요원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진을 마친 김성순 박사가 후배 의사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정지가 유도가 된 거란 말이야. 사실 몽큐티 신드롬에서 이렇게 인덕션 되는 건 이거 보면 김 박사는 그동안 민간 병원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국군 수도병원 의사들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군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 검정하려고 뛰기 하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뛰는데 심장마비 온 거예요. 근데 그 동료들이 한 2, 3주 전에 그 심폐소생술을 다시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제 기계인데 잘 들어가요. 어제 찍은 건데 여기 처음에 시술할 때 뭐 이렇게 군내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인트라넷. 군의관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케이스를 올립니다. 재미난 케이스 올려요. 그래서 보게 해요. 그랬더니 뭐 한 500명, 600명, 어떤 건 1000명씩이나 들어서 보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 재미가 있죠.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내 생각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군의관들이 우수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잘 맡겨주시면 믿고 맡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믿고 맡겨라. 김성순 박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와 부모를 면담 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 동안 찌는 증상이 있었나? 하루 종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빨리 떴어, 이렇게? 예. 엄마 알아? 저랑 있을 때는 그 증세가 잠깐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 아까 여기 지금 들었습니다. 2층에 있는 애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살아있어. 어쩌다고. 바깥에서 수술을 안 하고 온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와서 설명을 들으면서 바깥에 있는 병원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하면서도 오히려 훨씬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군대에 와서 받는 게 오히려 훨씬 지금 안심이 돼요. 이틀 후 김승수 이병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요 전극이 이렇게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게 여기 이제 백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심장의 전기 신호,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맥이 지나가는지를 갖다가 요걸 갖다 심장에 이렇게 놓고 맥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길을 찾는 거예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맥의 원인을 일으키는 심장맥박의 흐름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된 흐름의 위치가 파악되면 해당 부위를 전기 자극을 가해 제거합니다. 심장 수술이지만 국소 마취의 최소한의 절개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은 김성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시도한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법으로 현재 국군 수도병원은 김희병과 같은 발작성 빈맥증 환자들을 거의 완벽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상 통로 외에 통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정상 통로로 전기가 내려와서 심실로 왔다가 이놈이 다시 심방으로 깎고 올라가. 그러면서 이 뺑뺑이 도는 맥박이 와요. 빈맥이 와. 그래서 그 위치가
그 위치가 좀 어딘가 하면 지금 이렇게 찍어보면 정상 통로는 요 가운데쯤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 통로는 요 근처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문제되는 위치가 파악되고 수술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몇 군데 전기 자극을 주는 것으로 수술은 불과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심장을 열고 했어요. 25년 전에는 심장을 열고 들어가서 칼로 잘랐는데 이제는 이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끝난 거지. 아, 그럼 이제 그럼 정상적인 생활만. 완전히. 아하. 이해했습니다. 머리 들면 안 돼. 수술이 너무 간단해 김희병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김희병은 건강한 상태로 퇴원을 했습니다. 군의관님께서 동맥 이제 아물었다고 걸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퇴원하게 됐습니다. 예, 걱정했는데 어젯밤에 걱정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아이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네, 안녕히 가세요. 김승우 이병은 그날 바로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군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일선 군병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병사가 퇴원을 앞두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짧아 정상적인 군 복무가 힘들었던 환자입니다. 담당 군의관은 정형외과 김형년 대위. 족관절 수술 분야에서 촉망받는 의사입니다. 이걸 이렇게 점점 해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자, 열 센다. 하나, 9, 8. 미안하다. 한 번 더. 준비됐니? 예. 한다. 어? 예. 자, 하나, 9, 10.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운동?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나마 이 소리 막 김형영 군의관은 군복무 중 미국 족부관절학회 초청으로 연수를 다녀온 재원입니다. 트래블링 팔로우십 어워드라고 한 해 세계에서 5명만 선발하는데 그중 1명으로 뽑힌 것이죠. 신발금 발가락 움직여보고. 어? 지금 아침 9시 김영년 대위가 밤사이 환자들이 잘 있었는지 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궁금한 거 있어? 그래, 됐다. 군 병원에는 민간 병원과 달리 근골격계 손상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 훈련이나 체육 활동이 많기 때문이죠. 이게 손상되는 게 이 로드 안에 로드 렌즈가 회진이 끝나고 정형외과 군의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김영년 대위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관절경 수술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쉬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들어가야 돼요. 관절경은 뼈 관절과 인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내시경 수술에 속합니다. 하지만 절개를 최소화해서 관절의 기능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군의 특정한 연령층의 남자 환자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수술 방법들도 개발을 하게 되고 좋은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년 대위가 양주병원 밖을 나섰습니다. 지금 국군 춘천병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춘천병원 군의관이 아니시잖아요. 아, 예, 이제 저희 전방병원에는 후방병원은 이제 수술이 많고요. 환자도 많고 하는데 이제 국군 춘천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수술 중에 제가 족부 족관절 분야를 이제 좀 전공을 했고 또 올해 이렇게 하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요청을 하면은 제가 이제 가서 수술도 같이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서로 이렇게 좀 나누고 하는
김영현 대위는 춘천병원 군의관들과 협진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발목을 거꾸로 매달고 하는 수술은 김 대위가 미국 연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새로운 수술 방법입니다. 새로운 수술 방법은 관절경이 수술 부위에 보다 쉽게 도달하고 시야 확보도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쪽이 팔로 쓰고 저게 지금 이제 PITF에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지점이. 김영현 대위는 이렇게 다른 군의관들과 협진을 하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군의관들과 그들의 노력이 군 의료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이곳에서는 한 달에 8번 훈련병들이 입소식을 갖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은 의뢰에 그렇듯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아플 때 제때 치료는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군 의료의 시스템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근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면 우선 정밀 건강 검진을 통해 군복무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은 뇌수막염과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예방의학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군 고향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아닙니다. 지금 43명 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아요? 예, 매일 이렇게 많습니다. 병원을 찾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발가락 무감각증 때문에. 발가락이 다쳐가지고? 예. 어떻게 다쳤어요? 그 행군하다가 그랬어요. 유격하다가 둘째 날 산악구 가다가 내리막길에 삐어가지고 손에 사마귀가 나서 그것 때문에. 셔틀버스는 소속 부대와 병원 간을 수시로 운행하며 본인이 진료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군에서는 상병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병 건강검진을 받은 병사는 모두 69,830명이고 이들 중 의심소견이 관찰돼 재검진을 받은 병사는 4,333명에 이릅니다. 상병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암, 갑상선암 등 중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앓고 있는 게 아토피가 있는데 지금도 증상이 있어? 볼 수 있나? 이게 지금 많이 가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는 괜찮아? 접히는 부분. 사회에 있을 때 이런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한 번도 없어요. 일단 돈 안 들이고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니까 바깥에서는 못했었는데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막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자기한테 무엇이 고칠 점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장병들이 건강한 군생활을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서울역에서는 병원 열차가 출발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침대 칸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열차는 재활이나 안전가료가 필요한 전방병원의 환자들을 후방병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후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 후송 열차는 지휘진료차, 중환자 병실차, 기본 병실차 등 총 7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많으면 한 번에 350명 정도를 후송할 수 있습니다. 침대로 되어 있는 객차에서 후송을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일반 열차를 타고 후송을 갈 것 같았는데 조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수두병원에서 재활 받고 있다가 장시간 재활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전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해서 재활을 더 받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병원 후송 열차에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위생병이 각 차량마다 동승하고 있습니다. 후송 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응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진료실 객차간에는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사표 스텝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국군 수도병원에 있던 응급환자지원센터가 국군 의무사령부로 이전했습니다. 환자는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전군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후송과 응급치료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런 그 징병제 국가에서 그 소중한 이런 그 청년들 국가의 자산인데 이 소중한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군에 안전하게 있다가 내보내게 할까?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더욱 이 의료 체계가 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자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내는 겁니다. 매년 3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쉽게 찾고 믿을 수 있는 군 의료,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 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Like it should, most of all